그녀의 광기 어린 사랑이 나를 상간남으로 만들려 했다. 등기가 도착했다. 봉투는 겉보기에도 차갑고 딱딱한 법률 사무소의 로고로 찍혀 있었다. 나는 우편물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차가운 봉투를 뜯자 김희주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박민준이라는 남자의 이름이 원고로 올라와 있었다. 솥장에는 붉은 글씨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의 소라고 적혀 있었다. 내 머릿속엔 지난 의심될 만한 상황들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떠오르는 사건이 없었다. 더구나 소송의 당사자인 김희주와 박민준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명백한 오해였다. 나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소송이 잘못 배달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차가운 봉투를 움켜쥔 채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오해이기를 바라며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소장을 보낸 법률 사무소의 주소로 향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차가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내 심장은 불안감에 거세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실수일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변호사는 나의 신원을 간단히 확인하고는 한 서류 뭉치를 뒤적였고 거기에서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다. 그녀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 다정하게 웃고 있는 우리 얼굴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사진 속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피고소인께서 만나신 분이 이분 맞으시죠? 변호사의 말은 마치 심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박혔다. 이분 이름은 김희주 씨입니다. 뒤이어 이어진 차가운 확신에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게는 그저 유아인이었던 그녀가 김희주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그것도 법적 서류에 적혀 있는 것을 보자 현실감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국제학술 세미나의 마지막 날, 나는 발표를 마치고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녀는 맑은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자신을 유아인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내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학술적인 주제부터 소소한 일상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지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그녀의 총명함과 깊이에 매료되었고, 우리는 이성적인 호감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의 회상을 깨뜨렸다. 아무래도 피고소인께서는 이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짜 모르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두 분이 나눈 은밀한 대화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실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녀의 세상은 모두 내가 알지 못했던 이름들로 쌓아 올린 거짓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이부터 이름까지 모든 것을 속여왔고, 그녀의 결혼과 딸의 존재를 법정 서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순수한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름들의 싸움에 휘말린 비참한 피해자였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의외로 차분했다. 눈물도 변명도 없었다. 마치 내가 당연한 것을 모른 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안 씨,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내가 직접 당신 블로그도 확인했어. 블로그에 적힌 결혼과 딸은 뭔데? 김희주라는 이름은 또 뭐냐고? 내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섬뜩한 미소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김희주는 내가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마치 내게 세상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려는 듯 속삭였다. 김희주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다른 사람이죠. 당신을 만난 유아인이 진짜 나예요. 김희주는 그저 나라는 영혼을 가둬두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낸 가면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내가 믿고 있던 현실의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광기 어린 논리를 이어갔다. 지안 씨, 당신은 내 가면을 벗겨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김희주는 남편과 아이를 둔 채 가짜 삶을 살았지만
나는 유아인으로서 당신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제 나는 김희주를 버릴 거예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아이와도 헤어질 거예요.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기로 했어요. 당신과 함께.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의 분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끔찍한 공포가 채웠다. 나는 상간남이 될 뻔했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넘어 완전히 미쳐버린 여자와 엮였다는 순수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순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말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 나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모든 광기 어린 단어들이 음성 파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말 속에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우리 결혼해요. 녹음이 끝나고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피고 소인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제1애인에게 보여주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 소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상간남 소송은 그녀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무의미해졌지만 그녀의 집착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급기야 내 부모님을 찾아와 횡설수설하며 이상한 행동까지 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엔 나의 집에 방언이수 사건까지 저질렀다. 그 사건으로 그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없었다. 내게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이제 공포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잘못된 만남으로 내게 남은 것은 파탄난 사랑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었다. 이사를 하는 날 나는 텅 빈 집에서 모든 기억을 끄집어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복도, 함께 웃으며 요리했던 부엌,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거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나는 텅 빈 공간을 빠져나왔다. 새로운 집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아무런 흔적도 기억도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대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리고 그 거짓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처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텅 빈 새로운 집에서 나는 이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다는 사실에 나는 여전히 식은땀을 닦아내야 했다. 아마도 나는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